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카고드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와 거기에 대한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에 대한 수출 상품에 대한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원래는 25%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0%로 부과한다고 했고, 이제 미국이 또 중국에다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이제 미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격하게 싸우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급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양치기 소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고,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세 번째 거짓말했을 때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게 없었죠. 오늘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블러핑이 뭐죠? 포커나 카드 게임 할 때 내가 나쁜 패를 들고 있어도 좋은 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제 약간 속이는 행동이죠. 왜 나에게 유리하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실제로는 서로가 공멸할 정도로 싸우지 않을 거면서 이번에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자기 국가에 유익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좀 과도하게 질서처리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는 많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는 2천억 달러를 관세를 매기고 2,670억 달러 관세를 추가로 매길 것이다. 이거 이번에 처음 들은 내용 아닙니다. 벌써 한 달 전에 5천억 달러 얘기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나는 5천억 달러를 중국에 관세를 매길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상해 지수가 급락했어요. 나는 중국에게 중국 1년 수출 물량 전체에 해당하는 5천억 달러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부과할 것이라고 해서 이미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천억 달러를 쪼개서 말합니다. 500억 달러 할 거예요. 2천억 달러 할 겁니다. 손으로 2,670억 할 겁니다. 그 예전에 5천억 달러 말했던 거 다 말했던 겁니다. 그거를 잘게 쪼개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그 관세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증시가 오른 이유가 어저께하고 이제 그저께 그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뭐 7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어요. 지준율 인하.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시중에 돈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 유통되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돌고 기업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 중국이 하락하다가 1.78%로 급등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슨 얘기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격화가 돼도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에게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지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이 빠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빠지게 되면 또는 빠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 주 초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EU와 영국의 그 브렉시트 협상이 잘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하고 영국 파운드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로하고 영국 파운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신흥국 그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다가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 지수가 하락하다가 급등을 해버렸는데, 어저께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6천억을 넘게 매수해서
발표했어요. 이거 엄청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수 상승한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 자체 내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 있죠.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내용인데, 9월 18일부터 20일 자료화면 보시면은 9월 18일부터 2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일차인데 어저께 9월 18일 오전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고요. 오후 2시부터 1일차 정상회담이 진행했는데 이 3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이거 나중에 교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발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및 촉진,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작년 7월에 2017년 7월에서 9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에 동서남북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선제 타격하고 내 핵 폭탄이 더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전쟁이 날 것 같처럼 굉장히 참 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이러한 일은 정말 언젠가는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남북 평화가 이번 계기로 더욱더 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에서 좀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 3차 남북 정상을 할 때 재계 대표 이사들도 많이 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이현 삼성 부회장, 그리고 이제 4대 주요 대기업 경영진이 포함된 우리 측 경제인 특별수행대에 함께 갔는데, 북한 대외 정책의 실무 결정권자인 리용남 경제당당 내각부총리와 회동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약간 또 앞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에 이제 좋게 발표될 내용들이 뭐냐면은, 요즘 중국이 몇 년 전부터 1대1로라고 21세기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지를 통해서 EU, 유럽 연합처럼 동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대 이제 경제 21세기 경제 건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하고 협상이 되면서 중국, 북한, 한국,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부산을 종착지로 하는 그런 이제 실크로드 연결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하고 사이가 좋고 경제 협력이 되면 대한민국 부산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유럽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 발전 방향에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에서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요 경제 교역 허브로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자료화면 보시면 미국 국무부가 오는 20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비핵화 약속을 완수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본다고 미국 국무부가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8일, 2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비핵화 협상 카드를 공표하기 꺼린다. 이 때문에 이제 비핵화는 구두 합의 방식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간선거 전에 본인의 이제 업적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 전에 이런 동전 협상은 좀 나오기 힘들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 또는 미국, 북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 함께하는 그런 종전 협상이 올해나 내년 초에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좀 하락한 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GS건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 시멘트,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경협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 이번에 주가 지수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나 GS건설 같은 이제 경협주로 통하는 주식들은 되게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네가 아니라 이미 남북 정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에 선방향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정상회담 시작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한 모습이 아닌데 어저께 빠졌다가 오늘 또 다시 반등한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추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SK입니다. 제가 SK는 지난 8월 한 28일경에 한번 추천했던 주식인데 8월 28일경에 SK 26만 원 이하로 매수해서 27만 원 위로 매도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주회사다. 성공률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8월 29일, 30일에 26만 원, 25만 한 6천 원 정도 매수점을 그때 말씀드렸던 매수점을 주고 지금 28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27만 8천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SK는 SK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ENS 등 업계 1위의 주요 계열사를 포함하여 에너지화학, 전복통신, 반도체, 물류, 건설, 렌탈 등 다양한 사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종합 IT 서비스 사업자로서 단연간 공급, 금융, 에너지화학, 제조 등 IT 서비스 전 영역에서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지주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GS, LG, SK, 현대차 이런 지주회, 삼성전자 이런 지주회사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2,402로 오르면 지금 가격보다 한 10에서 15% 이상은 충분히 오르고 많이 오른 애들은 30에서 50%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개별 주마다 이슈들은 다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큰 피해가 있었죠. SK 그룹의 자회사인 SK 건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악재가 있고요. 호재라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이 돼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좀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임명이 되면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제 권리 행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에게 자사주 매입 요구나 그리고 이제 배당 확대를 좀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이 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할인되었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지주사들의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좀 끼칠 수 있다.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만 8천 원, 24만 원으로 싸게 좀 분할 매집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8만 원 위로 한 28만 4천 원, 30만 원 목표 잡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잡고 하시면은 한 15에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날 확률이 큰 SK 지주회사 오늘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